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분석하는 호랭박사입니다. 2부 184화 100일의 치성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일영이 희야와 니루어전을 죽이고 허를 찔러서 시라무렌의 성까지 쳐들어가는 스토리가 진행됐습니다. 거기다 버일러가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성과 병력의 엄청난 규모도 그렇고 공개된 뒷모습을 보면 포스가 장난 아니죠. 호영 팬들이 버일러 대체 언제 나올까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연재부는 몇 번을 봐도 흥미롭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의식의 흐름대로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니루어전은 자신의 명을 시라무렌에게 회귀시키는 방법으로 일영의 배객을 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희야를 반죽음으로 만들어서 협박하는 일영에게 결국은 굴복하고 말았죠. 일영의 대사를 보면 한 놈은 죽여달라 애원하더니 너는 죽지 못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데요. 일영이 희야의 혼과 백을 묶어서 죽지도 못하게 하고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고문한 것 같죠. 니루어전은 상반신밖에 남지 않은 처참한 희야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희야는 니루어전의 팔을 꽉 붙잡으면서 가지마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을 두고 여러 해석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령을 보내지마 라는 뜻일 수도 있고 혼자서 극한의 고통과 무서움을 느끼고 니루어전에게 자신을 두고 가지마, 곁에 있어줘 라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인 것 같은데요. 결국 니루어전은 고통스러워하는 희야를 더 지켜보지 못하고 령을 회수합니다. 희야와 니루어전은 버일러에게 보고를 포기하고 일영에게 죽음을 당한 셈인데요. 마지막 순간에 희야와 니루어전은 왜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저는 이들이 충성심이 약했다기보다는 혼과 백을 묶어서 죽지 못하게 하는 고통이 그만큼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서로 살뜰히 챙겨주는 관계였는데 상대방에게 영원한 고통을 겪게 하고 싶어 하진 않았겠죠. 일영의 악독함이 제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희야와 니루어전 마음에 든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서로 꼭 안고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정말 짠하네요. 얼마 후 시라무렌의 성에서 이야기가 다시 진행됩니다. 성의 규모와 병력의 숫자를 보면 엄청나죠? 버일러 세력이 보통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간자로 활동하던 닥스가 시라무렌의 성으로 가서 희야와 니루어전을 찾는데요. 극비로 진행되던 일이라서 시라무렌의 다른 수하들은 자초지종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흰눈썹이 공격당했다고 말도 해보는데 되려 역효과만 났죠. 흰눈썹의 일이라면 재수없으니까 절대 엮이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엄청 강해 보입니다. 희야와 니루어전의 이름과 관직도 공개됐는데요. 희야의 이름은 진이고 니루어전의 이름은 무이치였습니다. 특히 희야는 2등 시위의 관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청나라의 관직 체계에서 차용한 것 같습니다. 2등 시위는 정사품의 무관 관직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신부는 4급 공무원이고 군대에서 버일러 호위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희야와 니루어전이 여러 명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희야가 바로 등장하죠. 편의상 희야 B라고 하겠습니다. 자란어전이라는 뉴패도 등장했는데요. 청나라 팔기제에서는 5개의 니루를 하나로 묶어서 자란이라고 합니다. 군대로 따지자면 니루어전이 중대장이고 자란어전은 대대장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자란어전은 일영과 관련된 첩보를 갖고 왔는데요. 일영은 은밀하게 처리한다고 했지만 시라무렌의 영토 안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경비병들에게 꼬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희야 B는 얼마 전 희야 A가 시라무렌의 힘을 요청했던 일을 떠올리는데요. 반전이 있었죠. 그때 힘을 보낸 것이 시라무렌이 아니라 희야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시라무렌은 외력을 차단하고 있었다고 하죠. 흰눈썹의 성에서 일영이 시라무렌의 힘을 비교적 손쉽게 제압하는 바람에 일영이 버일러보다 세다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재평가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희야 B는 현재 시라무렌이 100일의 치성을 드리는 중이라 즉시 보고는 어렵다면서 일영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연재분에서 시라무렌의 본모습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이름이 왠지 여성스러워서 혹시 여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완전 초근육질의 상남자네요. 오른팔은 마치 로봇처럼 철로 된 의수를 차고 있는데요. 흡사 윈터 솔저를 보는 듯 강력함이 느껴집니다. 외모는 일단 그러한데 첫 등장한 모습이 아주 정성스럽게 절을 하면서 아카에게 치성을 하는 모습이죠. 판타지 만화에서 이 정도 되는 급의 인물이 넙죽넙죽 절하는 모습은 참 보기가 어려운데요. 뭔가 생소하면서도 캐릭터의 생동감이 더 느껴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굉음이 들리는데요. 알고 보니까 시라무렌의 성으로 쳐들어온 일영이 자란어전을 공격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마 일영이 시라무렌이 있는 곳으로 막무가내로 가려고 하니까 제지했던 것 같은데요. 일영은 초장부터 기분 잡치게 한다면서 자란어전을 직살해버렸죠.
버일러의 성까지 쳐들어와서 저런 행패짓을 하는 걸 보면 일영의 지위, 붉은 산 내 포지션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여튼 예상외로 일영이 시라무렌의 성에 제발로 찾아오면서 이번 화 끝이 납니다. 스토리 정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등장한 시라무렌 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시라무렌 세력의 모티브. 이번 화에서 시라무렌의 성도 나오고 병력들도 나왔는데요. 성의 모습도 그렇고 병력들이 입은 갑옷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독특했죠. 과연 어디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리신 걸까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몇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시라무렌 세력이 거란의 후예일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들의 복장과 관제 등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작중 시점으로는 패망에서 찢어진 여진 계열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들의 갑옷을 보시면 여진 군대의 갑옷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네모난 조각들을 연결해서 만드는데 시라무렌의 병력들이 전부 이 갑옷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희안이, 어전이니 하는 직책들은 주로 여진에서 쓰던 체계라고 하죠. 혹시 시라무렌의 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성이 있을까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실존하는 성을 모티브로 하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요나라 금나라 시대에 지어졌다는 중국 산시성의 화엄사 같은 느낌으로 그리신 게 아닐까 추측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붕 모양을 보시면 상당히 그림이 유사하죠. 그리고 이 성의 위치는 시라무렌강 유역에 있다는 설정이 아닐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성을 보면 이렇게 성벽이 툭툭 튀어나와 있죠. 이것을 치라고 하는데 적들이 성벽을 둘러쌌을 때 궁수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든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중원의 메이저 성들에서는 이 치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이 치는 고구려나 발해, 요나라 금나라, 우리나라 성에서 보이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시라무렌의 성이 여진 계열의 성이라면 치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죠. 작가님께서 이것까지 고려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고려하신 거라면 정말 대단한 디테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시라무렌강은 붉은 산 인근에 있다? 자료 조사를 통해서 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품의 모티브가 된 붉은 산 지역으로 흐르는 강이 바로 시라무렌 강이라는 거죠. 어쩌면 붉은 산에서 위치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버일러가 바로 시라무렌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시라무렌은 어르신을 위해 100일의 치성을 드리는 중인데요. 예로부터 산신이나 자연물을 대상으로 비는 것을 치성한다 라고 합니다. 시라무렌이 치성을 드리는데 밖으로 웅장한 산맥이 보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라무렌 강이 붉은 산에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눈 덮인 산이 붉은 산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붉은 산이 있는 방향으로 100일 동안이나 정성스럽게 치성을 드리고 있는 셈이죠. 단순하게 압카의 공포 통치로 생긴 충성심으로 보기에는 꽤 정성스러워 보입니다.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있어 보이는데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압카의 옛 모습이 추위 이상가는 참 리더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라무렌의 그림자에 대해서 다들 주목하고 있으시죠? 마치 용이나 이무기처럼 기다란 형상입니다. 이것을 보고 시라무렌 강을 지배하는 이무기일 것이다 추측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시라무렌의 오른팔을 보면 마치 뱀의 비늘 같은 모습이죠. 황수의 힘을 받았다면 물과 관련된 이무기나 뱀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3. 일영의 지위에 대해. 일영이 버일러보다 위다 아래다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죠. 이번 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드러난 것 같습니다. 딱 줄여 말하자면 일영은 왕인 형 믿고 까부는 철딱선이 없는 로얄 패밀리 정도겠고, 버일러들 입장에서는 왕의 형제라서 함부로 대하진 못하지만 언젠가 한번 손봐주고 싶은 포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영은 시라무렌의 성에 들어서자마자 난동을 부리죠. 잘한 어전을 직살하고 다 돼지기 싫으면 시라무렌을 불러와라 라고 합니다. 시라무렌의 부하들이 강직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부하들 앞에서 대장을 개쪽주는 모습이죠. 버일러의 직위가 그래도 붉은 산에서 가장 고위급인데 체면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버일러고 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자 2개를 들고 온 걸로 봐서는 아마도 히야와 니루어전의 수급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감히 자신과 흰눈썹을 감시한 것에 대한 경고의 표시로 가져온 걸로 보이는데요. 흰눈썹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허를 찌르는 수법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을 짜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화 댓글 반응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일영의 뻔뻔하면서도 당당한 태도에 대해서 언급한 댓글이 많았는데요. 일영 저렇게 당당하게 가놓고 속으로는 안돼 풀리고 백화된 거 들키기라도 할까봐 바짝 쫄아있을 게 분명해서 더 매력적이다 크크크크.
이거 완전 공감입니다. 시라무렌의 성에 쳐들어가긴 했는데 동경 챙겨와서 열심히 보고 있죠. 흰눈썹에 계략을 갖고 와서 자신감은 있어 보이는데 파워당당한 저 태도가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도 일영 관련 댓글인데요. 일영이 악당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짠한 면도 좀 있죠. 특히 오늘 연재분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시라무렌의 부하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강직하고 똑똑한지. 멍청한 내눈박이들만 있는 일영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이죠. 추이에게 목숨 바치고 시라무렌에게 목숨 바치는 부하들을 볼 때마다 부러워서 속이 뒤집어지는 게 일영인데요. 과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음굴의 괴물을 부활시켜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희야와 니루 어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둘은 그냥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챙겨주면서 울림을 줬죠. 결국 죽지 못해 사는 고통 앞에서 희야는 니루 어전에게 가지 말라고 부탁하네요. 지극히 현실적인 캐릭터 묘사가 또 하나의 인상 깊은 캐릭터를 구축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완전 동의합니다. 무조건 목숨을 내던지고 굽히지 않는 캐릭터도 물론 인상 깊죠. 하지만 저렇게 고통을 못 견뎌서 마음을 바꾸는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때로는 더 현실감 있고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업로드 시간이 토요일 낮 12시가 아니라 오후 2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함께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